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가 돌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린 건 월드시리즈 7차전이 열린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정확히 267일 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역시 오늘 확정 발표된 포스트 시즌 대진 방식인데요. 일단 올해에 한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10팀에서 16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당 5팀에서 8팀이 된 건데요. 이로써 30팀 중 절반이 넘는 16팀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아메리칸 리그를 보면 양키스, 미네소타, 휴스턴이 지구 1위를 해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했고 템파베이와 오클랜드가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러 승리한 템파베이가 리그 최고 승률팀인 휴스턴과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났는데요. 올해 방식을 지난해 결과에 대입해보면 각 지구 1위인 양키스, 미네소타, 휴스턴과 2위인 템파베이, 클리브랜드, 오클랜드가 모두 진출을 하고 나머지 팀 중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두 팀, 보스턴과 텍사스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률 순으로 1위 팀들 중에서 1, 2, 3번 시드, 2위 팀들 중에서 4, 5, 6번 시드, 그리고 나머지 두 팀도 7번과 8번 시드가 되고 1번과 8번, 2번과 7번, 3번과 6번, 4번과 5번이 맞붙습니다. 이 시리즈는 2선승제 시리즈인데요. 상위 시드팀 홈구장에서 모든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월드시리즈 우승에 필요한 승수가 기존에는 디비전 시리즈 3승, 챔피언십 시리즈 4승, 월드시리즈 4승을 합쳐 11승이고 와일드카드 팀은 1승이 추가된 12승이었다면 올해는 2승, 3승, 4승, 4승으로 13승이 필요해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는 정규 시즌이 60경기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포스트 시즌을 더 어렵게 만들면 그나마 월드시리즈 우승에 대한 권위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내년 이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시즌 확대는 환영하는 반면 정규 시즌은 다시 154경기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츠 계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어제 다저스와 배츠가 12년 3억 6,500만 달러, 올 시즌 포함 13년 3억 9,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 1억 1,500만 달러가 이자 없는 지불 유예로 측정되면서 배츠의 실제 계약 가치는 12년 3억 6,500만 달러가 아니라 12년 3억 60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550만 달러는 연평균 2,538만 달러인 하퍼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츠 계약에는 옵트아웃도 없고 트레이드 거부권도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지불 유예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저스의 문제는 클레이튼 커쇼의 개막전 선발 등판이 취소된 건데요. 개막전 통산 8경기 평균 자책점이 1.05인 커쇼는 경기 전 웨이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곧바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신 더스틴 메이가 급하게 선발 등판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원래 커쇼를 상대로 선발 1루수로 출장할 계획이었던 다린 러프는 선발이 우한으로 교체되면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저스의 루키 투수가 개막전 선발을 맡은 건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이후 처음인데요. 그의 발렌수엘라는 신인상과 사형상을 둘 다 따냈습니다. 메이는 최고 구속 100마일을 선보이며 4와 3분의 1이닝 4K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개막전에 나섰던 커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막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했던 커쇼가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개막전과 관련해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잭 모리스인데요. 모리스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14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했습니다. 모리스는 디트로이트에서 11년 연속 개막전에 나선 후 1991년 미네소타, 1992년과 1993년에는 토론토에서 개막전 선발을 하게 됩니다. 1991년 미네소타와 1992, 1993년 토론토는 모두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합니다. 게리 콜과 맥스 슈어저가 최고의 투수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던 공식 개막전은 다소 싱겁게 끝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평소처럼 황당한 스트라이크 콜로 맹활약을 한 앙헬 에르난데스 주심이었습니다. 경기는 양키스가 4대1로 앞선 6회 초 1사 1삼루에서 비로 중단돼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콜드게임이 선언됐습니다.
이로써 게리 콜은 5이닝 5K 1실점 완투승을 따내며 정규 시즌 17연승을 이어갔지만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슈어저는 16개의 아웃카운트 중 11개를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5와 3분의 1이닝 4실점 패전에 그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에런 저지가 3타수 2안타 1타점, 스탠튼이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한 거였는데요. 제가 해설 중에 농담삼아 스탠튼은 관중이 적어야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마이애미 시절 OPS가 홈경기 0.934, 원정경기 0.870으로 타자에게 불리한 말리스 파크에서 더 강했던 스탠튼은 양키스 이적 후에는 홈경기 0.797과 원정경기 0.915로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스탠튼이 양키 스타디움 데뷔전에서 5타석 5삼진을 기록하고 야유를 받은 장면이 스탠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의 무관중 경기는 스탠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토의 홈구장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펜실베니아주 주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피츠버그 PNC 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볼티모어 구단의 허락을 얻었는데 역시 메릴랜드주 주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캠든 야즈는 PNC 파크와 비교하면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동거리는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류현진 선수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